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3학년도 3차 연구력 강을 맡게 된 정보 디스플레이 공학과 이학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학원생으로서 노하우 전파를 좀 위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름을 좀뭐 거창하게 지었지만 논문의 논리 구성과 글쓰기 노하우이거든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실제 석사생들이니까 꿀팁 위주로 좀 편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거나 많거나 하지는 않고요. 제 경험을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학준이고요. 현재 정보 디스플레이 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까지 하고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논문은 지금 6편 정도 퍼스트 오서로 쓰고 있고 한 3편 정도 더 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운이 좋아서 특허도 뭐 써보기도 했고 수상 경력도 좀 해보긴 했는데 제 프로파일은 있고요. 제가 있는 연구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미드라고 해서 이름 그냥 제가 지은 건데 저희 연구실에서 여기 보면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연구실 위치는 저기 Z4동에 있는 데인데 혹시라도 석사분들 말고 듣는 분들 중에서 학부연구생이거나 학생들 계시면은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는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TV 같은 곳에 그 화면을 구성하는 OLED 하고 있거든요. OLED는 유기물로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을 만드는 소자를 만드는 것이라서 요즘 나오고 있는 핸드폰이 플렉서블한 거나 접는 것들이 다 이제 올레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LCD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회사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데는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저희 연구실 선배들이 엄청 많이 가 있어요. 워크 같은 독일 기업이나 뭐 LG 화학이나 다우처럼 미국의 기업도 있고 한국에서 좀 좋은 회사들도 많이 선배들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배들의 도움도 저희가 많이 받는 편이고요. 과제도 이쪽에서 많이 저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정 면에서도 저희 연구실이 괜찮습니다. 현재도 대학원생을 항상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저희 연구실 설명 좀 드렸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총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만 잘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논문을 이제 쓰신 분도 있고 지금 처음 입학하셨으면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이란 뭔지, 그다음에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의 기초 작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 논문을 쓰게 되면은 보셨겠지만 초록이라고 앱스트랙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 초록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만 얘기를 좀 제한적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은 제가 이제 느꼈던 경험인데요. 저는 처음에 석사를 옛날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논문이라는 걸 쓰지? 논문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이 막 쓰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레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내가 석사 2년 고작 한다고 해서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어려워했는데 이게 저의 착오였던 거죠. 논문은 진리랑은 다르다. 누구나 진리라는 거는 사실 저기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나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논문은 저는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 논문은 무조건 맞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불변의 법칙이나 사실을 보고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의 그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발견을 주장하고 의견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글이다라고 하는 게 정의더라고요. 즉, 여기에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썼을 때 어떤 저자가 논문을 쓰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논문을 또 반박하는 논문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 대신 내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에 내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쓰면은 논문은 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를 쓰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론적 베이스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 논리 정연하게 글을 쓰면 된다. 가 논문입니다. 그래서 석사 분들도 2년 동안 본인이 실험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과 의견을 잘 적으면은 논문은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논문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 화이트사이드라고 하는 어떤 교수가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문으로 쓴 건데 이게 제 서론만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잔인한 얘기도 하는데요. 또 논문은 첫 번째 줄에서 논문은 가설, 데이터, 결론으로 구성된 잘 짜여진 글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두 번째 제가 밑줄 치는 문장을 보시면 이게 좀 제 마음을 좀 후벼 팠는데 흥미롭지만 발표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 할 동안 아니면 학부 연구생 할 동안 막 실험을 선배들이 시키거나 교수님들이 시키는 걸 일단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막 데이터가 엑셀 뭐 오리진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서 글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꼭 논문은 실험하거나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꼭 논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석사 동안 했는데 아무로 내 실적이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다. 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마지막 줄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데이터 수집이 아니다. 데이터 수집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정리를 해서 논문을 꼭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문에 쓰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 9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논문을 일단 쓰기 시작할 때랑 쓰기 전에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4번, 5번, 그 다음에 페이퍼에서 1번을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나머지를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연구실마다 주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1, 2, 3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논리의 시각화, PPT를 어떻게 만들지, 그다음에 논문용 피규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페이퍼를 쓸 때 초록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공통적으로 좀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논리의 시각화라고 좀 이름을 지어봤는데 옛말에 이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의 복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아무리 잘 가지고 있고 뭐 시키는 걸 많이 해서 정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잘 깨어서 논문으로 만들어야지만 의미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이제 데이터들을 좀 이쁘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논리를 구상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일 뭐 오리진에 막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논리를 짜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걸 다 PPT에 모아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냐에 따라서 또 논문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잘하는 사람은 더 좋은 논문의 저널에 논문을 쓰기도 하고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또 못하는 논문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이 논리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PPT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한 6개 정도 그림을 대충 가지고 왔는데 제가 실제 쓰고 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제 막 모아가지고 이거 이제 왜 만드냐면 사실 여러분들 그 랩미팅 같은 거 하잖아요. 교수님 앞에서 랩미팅 하고 뭐 선배들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데이터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발표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발표용 PPT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항상 구성을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논문의 가제목을 처음에 적어요. 실제 논문이 아니고 일단 내가 한 주제에 대해서 논문 제목 한번 정해보는 거죠. 논문의 가제목을 이렇게 먼저 적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내가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물론 뭐 선배가 시켜서 교수님이 시켜서 아무 이유 없이 했을 수 있지만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은 뭐 그럴싸한 그 이유가 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 이 실험의 주제, 이런 그런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논문 쓸 때 인트로덕션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내가 이 실험을 하게 된 그 방법, 어떤 뭐 소자 구조를 가지고 했는지, 어떤 측정법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실험 방법을 한번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 PPT는 이제 발표용 PPT다 보니까 이 폼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회사나 아니 좀 발표하는 그런 학회장 가서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왼쪽 위에 보면 뭐 characteristics라고 해가지고 대제목을 항상 적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주제라고 하는 이 페이지의 핵심 전달 문장이 필요해요. 지금 그림 보시면 A, B, C, D가 그냥 데이터거든요. 뭐 J 커브고 스펙트럼 저 올레드 하다 보니까 이 색깔을 나타내는 그림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을 항상 소주제로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회사를 안 가봤지만 뭐 이제 많이 겪어보는데 회사 가서도 발표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주제에서 그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넣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그림으로 붙여넣는 게 아니고 편집 가능하게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요. 그 엑셀에서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이게 나중에 편합니다. 지금도 똑같죠? 대제목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소주제, 뭐 개형이 변하지 않는다, 뭐 매그니튜드 차이는 있다 이러한 핵심 문장을 파란색 뭐 적으면 좋고 이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부연 설명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면 그런 건 또 아주 간략하게 한 두세 문장으로 또 밑에다가 적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걸 쭉 이어서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논리가 되겠죠. 이런 걸 교수님 앞에서나 선배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발표를 해야지 내용이 좋다, 너 잘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논문 쓰자 이런 말도 나오겠죠.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랩미팅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제 교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논문 쓰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 지금까지 논리 PPT랑은 좀 다르게 피규어용 그 논문용 피규어 PPT를 전 따로 제작을 해요. 왜냐면 아까 앞에서 보는 것들은 글씨가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만 자질구레하게 글씨를 좀 넣고 좀 해놨는데 논문용 PPT는 그런 것 달리 딱 하나의 페이지에 하나의 피규어만 넣어가지고 어, 바로바로 논문에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피겨 원, 내가 생각하는 피겨 원 해놓고 그림을 두죠. 그래서 A, B라는 마킹도 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뭐 피겨 2는 내가 그림을 4개 넣고 싶어. 그럼 4개를 이렇게 해서 넘겨가면 갈수록 이렇게 바뀔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얘기하다가 피겨 1보다는 피겨 2를 먼저 넣고 피겨 1을 다음에 피겨 2로 넣자. 그런 거는 그냥 PPT를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은근히 또 귀찮기도 하고 잘 안 해놓으면 이게 찾기도 힘들어요. 편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 논문용 피규어 PPT를 따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노하우랄까? 그런 것들은 또 좀 다른데 PPT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리진도 그렇고요. 엑셀도 그렇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어떤 그래프를 하겠다 하면은 PPT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캡처한 이유가 그 깔때기 누르면은 뭐 어떤 데이터는 키고 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그릴 땐 막 크기가 너무 크게 들어가거나 작게 들어가면 귀찮아갖고 그냥 그림으로 해갖고 이렇게 딱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비율대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편해서 그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꼭 수정할 일이 있으면 이거 편집이 안 되잖아요. 다시 또 켜가지고 하는 귀찮은 일이 많아지고요. 데이터가 많다 보면은 그 데이터 다 찾는 것도 어려워요. 시간 지나서. 항상 편집 가능하게끔 그래프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색깔도 바꾸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이제 스킨 같은 것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뭐 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비율에 맞춰서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한 PPT에다 전체적으로 막 이쁘게 그린다고 크게 해놨다가 이걸 딱 복사해서 그림으로 만든 다음에 이게 쭉 줄여버리면은 안에 있는 글씨도 같이 또 줄어들어서 나중에 글씨도 못 알아보고요. 그림 같은 거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PPT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주 좋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 좀 했어요. 어떤 데이터 한 몇 개월 지난 데이터인데 갑자기 이거 좀 바꿔라 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이 PPT를 봤는데 수정도 안 되게끔 제가 해놔가지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가끔 이제 귀찮아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안 바꾸겠다 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바꾸게 되더라고요. 저희 연구실에 있는 후배들도 이러한 실수들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귀찮더라도 편집 가능하게 하자. 그게 뭐 나름의 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논문용 PPT의 어떤 형식도 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자 본인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연구실에 그 정해져 내려오는 피겨 폼 같은 건 다 있을 텐데 그거 따라가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그 해당 분야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런 교수님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이런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내용만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림을 또 어떻게 그리는지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그리는 방식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폰트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쓰고요. 높이랑 길이 같은 거, 근데 범례의 그 글씨 크기, 축 제목이나 그래프 테두리는 몇으로 하는지를 좀 적어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림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이쁘게 하는 건 정말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하는 교수님들 논문 이런 거 보면은 그림도 이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저도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쓰고는 있지만 이제 좀 취향도 바뀌고요.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또 안 하기도 합니다. 그냥 계속 본인이 더 이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논문 읽을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논문 쓰기 전 단계죠. 그래서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랩미팅 용어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논문 피겨 용어로 또 PPT를 제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논문 쓰기 전에 과정이라면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쓰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보통 석사생들이 논문을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처음 쓰다 보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석사 동안에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되는 연구실도 있더라고요.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아니면 꼭 두 편을 써야 된다, 아니면 한 편을 꼭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이미 재료는 다 있고 PPT도 나름 뭐 다 해놨는데 이제 글을 쓰자고 했을 때는 이제 한참 걸립니다. 안 쓰다 보니까 또 영어를 잘 못하고 서툴다 보니까 이게 창작물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쓰는데 한참 걸리고 스트레스를 또 엄청 받고 그렇게 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영어 문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논리가 어떻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머리에서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 적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일주일 내로 적어요. 그게 엉터리거든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실제 나오는 논문 보면은 처음 쓴 초안하고 한 90%는 달라요. 근데 일단은 적어요. 그럼 이만큼 한 시간만 쓰다 보면 이만큼 적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지 일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두 분은 이제 이것 때문에 앱스트랙트를 썼다 지웠다 일주일 지나도 할 때 앱스트랙트 쓰고 있고 이제 인트로덕션 한 달락 두 달락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적는 거가 중요하다.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 심지어 데이터가 다 안 나올지언정
어느 정도 큰 논리의 데이터와 실험 결과가 있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라도 쓸 수도 있어요. 일단 적어야 돼요. 동시에 실험도 하면서 글도 쓰고 이게 동시에 되게끔. 그래야 2년 안에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었고, 초록을 이제 보면은 초록은 아시겠지만 논문의 요약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팬시하게 적어야 돼요. 이 독자들이 내 논문을 이제 읽고 싶게 만들도록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하고,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도 앱스트랙트에 대해서 한 다 대여섯 문장밖에 안 되는 그 글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수정하는 게 앱스트랙트예요. 앱스트랙트를 아주 그 매력적으로 써요. 초록이라는 한국말인데 이게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적는 그런 거. 어, 독자에게 내 논문을 읽게 하기 위해 적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실제로 중요하더라고요. 논문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제목 보고 한 초록 한번 읽어보잖아요. 괜찮은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도 많아서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초록에 이제 잘 써진 예시는 좀 이렇게 보면은 후문적인 서문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뭐 누가 말하기에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쓴 초록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좀 보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이런 그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록을 쓸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 이제 이 실험 혹은 뭐 어떤 계산을 하게 된 이유를 적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실험을 어떻게 했나를 간략하게 적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실험과 논리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적는 겁니다. 여기는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뭐 한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뭐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한 사람이 많다. 가 내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되겠죠. 내가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가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했냐고 하면 내가 이를 가엾이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가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 내가 뭘 했냐 이런 그 해당하는 말이 되겠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쉽게 익혀서 편안하게 사용하자가 결론이 되겠죠. 또요 그 문장이 초록 그 서문이 아주 훌륭한 초록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 저기 쓴 논문에 대해서 갖고 와봤는데 이건 뭐 제가 쓴 건 아닌데요. 여기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떠한 실험의 결과를 뭐 리포트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리포트라고 써 있는데 내가 여기 이 논문은 뭐냐면 어떤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합성을 한 거고요. 그 재료를 OLED에 그 적용해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특성이 어떻하더라, 좋더라 이런 그냥 간단한 건데 이 실험의 내용의 결과를 리포트한다. 초록색은 어떤 특성의 재료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 재료를 이용한 소재의 결과는 뭐 이렇다. 이게 다예요, 초록이. 한 대여섯 문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아주 잘 쓴 초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좀 뭐라 길게 나와 있는데 뭐 되나? 이거 길게 무슨 글씨 써 있는 거는 그냥 뭐 이름이고요. 뭐 이러한 것들을 내가 리포트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되게 좋아요. 많이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 물질은 뭐냐면은 뭐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뭐 465 나노 정도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빛을 방출을 하는 특성이 있고 그거의 뭐 효율은 뭐 88%에서 96% 정도 나온다. 이거가 이제 물질 자체의 특성을 얘기를 한 거고 이걸 소자를 만들었더니 뭐 휘도가 이만큼 나오고 효율은 19% 정도 나왔다. 해가지고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게 되게 보기 쉬워 보이는데 아주 요약을 이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세 문장 이렇게 딱 줄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논문 쓰실 때 한 10장 쓰실 거 아닙니까?
막 이러한 이유 다 되는데 이거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딱 적기가 되게 어려워요. 초록은 맨 마지막에 쓰는 걸 추천드려요. 초록 먼저 써놓고 글씨를 쓰다 보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앱스트랙트를 맨 마지막에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같은 거예요. 어떤 내용의 실험의 결과를 리포트하겠다. 이 리포트라고 써 있죠.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들을 내가 리포트한다. 이거는 뭐 어떤 두 가지 물질을 만들었다. 뭐 적었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 재료를 이용해서 소재를 만들었더니 이 디바이스를 만들었더니 33.5%를 뭐 달성했다. 간단하죠. 이렇게 주는 게 사실 이거는 재료를 보고 하는 논문이라서 이렇게 써질 수도 있는데 재료 보고 아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죠. 근데 큰 틀은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논문의 서문 그 초록을 읽으실 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초록은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이거는 좀 공감 많이 되실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저도 영어를 거의 못하고요. 논문 쓸 때 다 번역기 쓰잖아요. 요즘은 챗GPT도 좋고 구글 번역기도 쓰시는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한글만 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구글 번역기를 할 때 우리만 문법을 정확하게 맞게 맞춰서 해야 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말할 때 편하게. 그럼 영어는 빨간색처럼 나와요. 자, 두 번째를 보면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적어야 해.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달라져요. 세 번째도 문법적으로 정확한 한국어 문장을 적어야 해. 달라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논문에 영어식의 영어가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같은 1번부터 5번까지 저는 다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어 쓰는 원어민으로 쓰는 사람들에서는 어떤 문장은 되게 어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대부분 바로 영어로 쓰시는 분들보다는 한국어로 번역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한국말을 잘 써야 돼요. 한국말을. 그래서 아주 구어체적으로 쓰시면은 문법이 이상해져요. 영어가. 정확하게 좀 뭐라 그러지? 문장 쓰듯이 책에 나오는 그런 딱딱한 문장을 쓰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도 거기에 맞게 딱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경험으로 많이 느껴보셔야 돼요. 저도 영어를 쓸 때 제 생각에는 다 해석이 되고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는데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이상하다. 그 뉘앙스가 이상하다 하고 실제로 논문 냈을 때 그 리비전 오잖아요. 수정하라고 이렇게 오는데 영어가 이상하다는 말도 있어요. 좀 창피하긴 한데 영어가 이상하대요. 근데 그 문장을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영어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쓰실 때 항상 한국어를 잘 써야 된다. 적어도 완전히 이상한 문장은 나오지 않고요. 가끔 비문으로 나와요. 영어 번역하면. 문장이 안 맞게도 해석을 해요. 너무 구글 번역기를 의존해가지고 그대로 복붙해서 긁어서 하지 마시고 번역하면 영어가 나오면 그걸 다 타이핑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 어느 정도 영어 그래 조금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상한 비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적어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도 쓰다 보면 읽다 보면은 막 문장이 길어지면은 또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르게도 한번 써보고 이거 좀 괜찮은 표현 같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문장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어, 어, 구글 번역기 써서 복붙하는 거는 좀 비추고 직접 타이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벌써 저는 그, 독서 후기 이상 먹으셔도 되고 하는데 네. 수작 경력 그런 것 같아요. 구글
홈페이지 네. 마이크로 엣지 밑에 있죠. 네. 아, 거기서 편하게 보셔도 돼요. 도서 홈페이지에서 지금 도서 홈페이지거든요. 네. 스크롤 올려가지고 선생님 논문 보셔도 되고 제가 교육 미리 보기 보시면 초록 색깔 교육 미리 보기 있죠. 음. 그 선생님 양력도 한번 놔뒀거든요. 조금 내려보시면 아, 이거요? 네. 네, 이게 선생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죠. 아, 이런 분이시.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포스터 상은 학부 영상도 받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그 포스터 상을 두 번 받았는데 저도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니까 받았죠. 받았고 논문은 지금 6편인데 저 연구실에 오시면은 논문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분야가 또 논문이 좀 잘 나오는 분야이기도 해요. 어떤 데는 뭐 박사 동안 한 편 쓰는 것도 어려운 데도 있고요. 분야마다. 근데 저 연구실 논문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한데 제 목표는 이제 올해까지 하고 졸업을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한 3편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는 10편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오면 논문 많이 쓸 수 있고요. 취업도 잘 돼요. 제가 그 OLED를 네. 리플에서 봤는데 스커수라든지 홍익대학교가 뭐 삼성 그런 걸 해서 OLED가 전국에서는 세 번째를 든다더라고요. 다 아, 예, 기업 홍대, 예, 그렇죠. 홍대가 원래도 유명합니다. 그분의 그 소속된 분 중에 한 분, 네. 이분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S사이클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스코퍼스나 S사이클에서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 중에서 어느 대학이 많이 썼냐가 있는데 OLED가 갑자기 이렇게 누가 발표를 했는데 OLED는 홍익대가 키워드가 많다라고 했는데 기억도가 있으십니까? 제 선배들 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듣는 분들 중에서 학부형고생 계시면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그러면 선생님이 네, 여기까지 선생님께서 그 강의해 주셨고 오늘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는 문과지만 네, 공학 계열의 논문 작성법이나 에스트랙이나 그런 피겨 작성법도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들 아, 예. 그렇다 합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그 여기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 온라인에도 말씀해 주셔도 아, 돼요. 예. 프로그램 접근 관련 통계 프로그램? 저는 통계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어요. 통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24학년도에 한번 그 연구 방법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들어주세요. WBS 같은 거 해서 저도 그랬나요? 혹시 WBS가 어떤 건지 한번 채팅 주신 박지한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일정 관리. 아, 그런 것들은 안 세워요, 저는. 예. 그냥 그 머릿속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지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거 세워봤자 잘 안 되거든요. 그 장비를 저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연구생들 같이 쓰다 보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서 맨날 달라져서 그냥 되는 시간에 들어가서 실험하고 있어요. 또 혹시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질문 있으시나요? 이 교육 들으신 분들 학부생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네요. 질문 계속 올라오고 네. 있어요. 문헌 정리를 엑셀로 하고 있는데 엔드노트 같은 유로 보면 될까요? 아, 예, 이거 엔드노트는 쓰시면 좋아요. 이게 나중에 논문 쓸 때 레퍼런스 달잖아요. 그 자동으로 달아주는 그거거든요. 홍대는 엔드노트는 없지만 레프웍스라고 같은 툴이죠. 참고문헌 관리 도구. 아, 네, 그냥 그런 것도 있죠. 쇼츠로 만들었어요. 10초 만에 참고문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엔드노트 같은 프로그램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요. 유희선 선생님이 PPT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엑셀 파일에서 하나만 가능한 건가? 라고 하는데 답변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이거 보통 저는 오리진하고 엑셀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오리진도 저기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오리진 창이 열리거든요. 그림으로 저장 안 하면.
그래서 엑셀하고 오리진 둘 다 가능합니다. PPT에서 배드. 그래서 그 앞서 보여주신 것 같이 PPT에서 그림인데 그거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쓸 때 어떤 요거를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결론은 그 어떻게 쓰시냐면 아, 혹시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결론을 쓸 때 어떤 뉘앙스인지 궁금하다. 쓰다 보니까 실험 결과만 나열하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이 왔어요. 답변해 주실 거. 저는 이제 결론을 어떻게 쓰냐면 초록하고 비슷하게 써요. 초록이 결국엔 그 요약하는 거잖아요. 결론도 사실 요약이거든요. 한참 막 리스트 디스커션에서 데이터로 얘기하면 컨클루전은 저는 한 달락 쓰는데 초록하고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참고 문헌 관리는 제가 공유 드릴게요. 참여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그리고 논문은 어떤 방식으로 읽고 정리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아, 네. 네. 이거 아까 저 연구실 후배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논문 이렇게 읽으실 때 처음에 내용을 처음 접해보는 그 분야다 보니까 한 줄 한 줄 되게 꼼꼼하게 읽거든요. 근데 그러면 논문 읽기 되게 어려워요. 저는 처음에 다 중요한 줄 알았고 다 미치치고 논문 정리한다고 A4용지에다 세네 장씩 요약을 해놓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고 그냥 동화책 읽듯이 읽는 게 되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느끼는 게 좋아요. 답변이 되셨죠? 저는 사실 어렵네요. 동화책. 아, 예, 그러니까 막 필기하고 미치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편하게 읽으라는 거. 편하게 읽고 대신 많이 읽는 게 더 좋죠. 아, 논문은 편하게 읽고 좀 많이 읽는 게 좀 좋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공감됩니다. 그리고 석사를 위해서 많은 논문을 읽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논문을 어떻게 찾는지가 궁금하다는데 도서관 교육을 들어주세요. 제 도서관 교육은 좋은 논문을 찾는 방법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SCI급 논문이잖아요. 예. 그죠? SCI급 논문, 그리고 교수님들이 쓰였던 논문들을 어떻게 찾는가, 어디서 찾는가, 도서관 교육을 들으세요. 선행연구 지원, 학성, 선행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 검색법. 저 도서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더 추가하실? 저는 그 저기 임팩트 팩터 높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페이퍼. 교육입니다. 네. 저 높은 것들 어떻게 찾는지 도서관 아, 다 교육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만 있어요. 그리고 랩선 컨택하셨을 때 어떻게 컨택하셨는지. 아, 연구실 할 때요. 연구실을 처음 어떻게 컨택하는지. 보통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었긴 했는데 보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수님한테 찾아가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서 바로 석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부 연구생을 꼭 특히 공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비를 배워야 되니까 그 석사 2년 동안 장비 배우는데 한 학기 쓰면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부 연구생 때 꼭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질문 주신 분들 학부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좀 학부생 때 교수님과 친해지셔가지고 예,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미리 배우는 것 장비 같습니다. 꼭 먼저 배우길 미리 꼭 추천합니다. 먼저 배우라고 하십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음,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지금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거 언제 또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학준 선생님 설문조사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은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드립니다. 답변을 주셨네요. 석사 아, 네. 그렇죠. 학부생과 친해지시면 학부 연구생 추천받으실 맞나요? 그래도 예, 그렇죠. 네. 석사 박사 선생님과 친해지면 연구생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 중에서 그 질문이 굉장히 질문도 답변해 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핸드노트 우리는 랩벅스 있고요. 그다음에 임팩트 벡터가 높은 저널들이 뭐고 어디서 찾고 그런 것들 다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1년에 드리는 비용이 늘 말씀드리죠. 약 30억이에요. 그런 임팩트 벡터 높은 저널들 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면 저희가 5분 정도도 할 수 있거든요. 계신 분들도 많이 해주세요. 우선 웹 이용이 어려워요.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더 해드릴게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이런 거 들어가죠. 그러게.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미국 학술로 보면 어떻게 참고하냐.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 예, 이거는 저 다르구나. 외국 학술 참고로 외국 학술 논문요? 이게 논문, 그러니까 사실 그 저널에 있는 논문들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라는 질문이죠. 보통 근데 그 각자 분야에서 유명한 저널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드밴스드 머테리얼 다 들어보셨을 텐데 뭐 네이처도 있잖아요. 유명한 것들. 그런 것들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긴 해요. 왜냐면 너무 저널이 낮고 이름 없는 저널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조금 허술한 게 너무 많아요. 논리도 별로 부족하고요. 도움도 안 됩니다. 이펙트부터가 개인 높은 게 아니라서 높은 데를 많이 읽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조금 제가 추가 말씀드리자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공학 분야 이공 계열은 너무 저널이 정말 많거든요. 그 저널에 대한 임팩트 팩터가 저널에 대한 영향력 순위거든요. 그 순위별로 높은 것들, 어드밴스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정리된 게 있어요. S2 저널이라고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이름 치시면 많이 나올 거고 홍익 치시면 OLED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해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물론 랩박스 문헌 내보내기는 제가 교육 일정이랑 그런 것들은 다 알려드릴게요. 사실 알림톡으로 늘 보내지만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대학원 생활 하시는 학부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인드셋을 마인드셋.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대학원생은 공대 대학원생은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어서 출퇴근 개념이 많잖아요. 수업 듣는 거가 아니고 저는 출퇴근이라는 용어 써서 9시부터 뭐 밤 9시 10시 막 계속 있어요. 학교에 계속 있는데 주 52시간을 아니 그런 거 상관없어. 저는 그냥 그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장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오버나잇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거를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요. 6시 땡치면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되게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논문을 쓰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인드셋은 학교 등하교가 아니고 회사 출퇴근의 마인드셋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예. 네, 저게 산학 장학생으로 뽑히는 팁 같은 걸 알고 계시냐고. 산학장학생 뽑히는 팁, 저도 산학장학생 뽑히지 못했는데 이게 일단은 그 회사에서 하는 산학 과제를 해야 돼요. 거기에 실무 담당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컨택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추천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하시면 좋습니다. 네, 답변이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설문조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QR코드 들어가 주시면 되고, 네,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